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그거를 확실히 하고 글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블로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전략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쓰기도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 글쓰기, 판매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 그 다음 우리가 또 글을 써도 또 이 글에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게 만들어야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에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물건 파는 건 연애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으로 처음에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살 가망 고객을 또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아야 돼요. 상품에 따라서도 신뢰를 쌓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일상적인 제가 어떻게 레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성인 바이올린 하는 레슨 어떻게 하는지, 유아 7세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저의 일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일즈 메시지, 그렇게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막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재고 따지고 우선 의심부터 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했다든지 이렇게 권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판매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쌓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판매하는 거 우선 믿고 사잖아요. 그렇게 판매자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그 상품이 인기가 있어서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쓰니까 좋으니까 쓰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목적에 맞는 글을 써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써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그거를 확실히 하고 글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 글쓰기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일상 글쓰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던 무엇을 하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일상 블로그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달고나 커피를 먹는 건 관심이 없지만 내가 먹는 이 달고나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쓸 때는 어떻게를 써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객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레슨을 받으면 어떻게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레슨을 하지? 하면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판매 글쓰기가 있어요. 내가 상품을 만약에 팔더라도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글에 녹여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옷을 팔더라도 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더 이쁘게 입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판매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판매 글쓰기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블로그를 하면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매 글쓰기는 다른데 자기 상품에 대한 것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상품은 어떤 거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막 좋은 것만 막 어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상품을 써서 어떻게 편해질 수 있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매 글쓰기를 할 때는 내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걱정하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선생님의 레슨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걸 걱정할지를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주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서 그 고객이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는 글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상품의 권위를 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어떤 품질 검사에 뭐 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이 물건을 써서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고객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구매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만 귀찮아져도 그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의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자, 다른 고객의 실질적인 사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써서 이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녀서 뭐 서울대생을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실질적인 사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객이 훨씬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매자의 자격 능력 여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의 어떤 뭐 무슨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판매자의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또 사람들이 신뢰를 가요. 만약에 내가 아토피 천연 비누를 판다고 했을 때 그냥 이거 아토피에 좋은 천연 비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 아들이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것저것 써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토피에 좋다는 거를 다 알아보고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썼더니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뢰가 가겠죠. 자기 아이를 고친 아토피 비누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해요. 고객에게 하는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객은 이 첫 마디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끝까지 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고객은 블로그에 들어오는 순간 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후진 글들이 많아요. 그냥 발행하는 글들.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훅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글들 쓰면 사람들의 체류 시간 1분 내에 그렇게 나가면은 그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블로그 지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게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을 딱 보고 클릭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동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블로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후벼 파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고객이 간절하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명확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첫 마디에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판매글을 쓸 거잖아요. 제일 유명한 이제 간다마사노리 글쓰기는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글쓰기라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죠. 고통이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딱 맞는 그 조건으로 지금 당장 구매하게 하는 거. 그게 파소나 법칙으로 해서 판매 글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간다마사노리 글쓰기예요. 이 판매 글쓰기를 우리가 상세 페이지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가도 물건이 있으면 밑에 뭐 물건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세 페이지 글쓰기라고 해요. 제가 첫 줄에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힘드시죠?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감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제품은 어떤 검증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의 믿음이 갈 수 있게. 그 다음에는 후기를 보여주면서, 후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 후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의 입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후기를 올리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의 입을 빌려서 내 상품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후기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답하라 뭐냐면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 해가지고 그런 질문들 답해주는 거죠. 그럼 고객이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좋겠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그 상품을 쓰면 좋을 사람들을 쭉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저거 난데 그러면서 더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답하라.
그다음에 특별한 제안을 하라는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만 몇 퍼센트로 할인해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한을 걸어라.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지금 행동을 촉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한을 걸어 줘야 돼요. 뭐 이번 주까지만 해요. 지금 이벤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떤 제한을 걸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구매를 미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한을 걸고 특별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빨리 행동을 촉구해라.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살 빼기 힘드시죠? 저도 이 말 저 말 듣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먹고 스키니 바지를 입게 되었어요. 공식 인증된 다이어트 약이에요. 지금 구매하시면 혜택 있어요. 선착순 10분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도 부동산 하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많을 거예요. 학원도 많고. 그런데 부동산을 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심 어리게 판매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만족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한테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왜 팔고 있는지, 내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고객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글쓰기는 브랜드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소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제품을 개발했는지, 또 고객의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글쓰기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꾸밈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걸로 쓸 때에는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철학,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나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철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업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내가 어떻게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의 과감 없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의 성취 결과 또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여정,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 여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드붕어 소개에서 또 여정을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왜 노력하는지, 이거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어려웠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컴맹의 기계치였다고. 나 이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뭐 어렵고 못했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걸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글쓰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서비스에 대한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개발하게 된 제품이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너무 이거를 못해가지고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이 상품으로 해가지고 개발했다. 그렇게 상품 개발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를 잘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 대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강점, 이거를 쓰면 좋은 점들을 나열해 줄 수도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뭐 고객 후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가 또 필요한데요. 나의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줄 때가 있잖아요. 정보를 줄 때는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겠죠. 근데 초보자들의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말을 주절해요.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 글이 안 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항상 간결하게, 내가 이 글을 쓰고 나서 필요 없는 말은 다 빼시는 게 좋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주절쓴 말들은 다 빼면 글이 굉장히 간결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글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 말은 빼도 이해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말들은 글에서 빼세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사람들이 읽기 편해지고 그리고 읽고 바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공감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첫 문장을 써 주고 그다음에는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말을 하지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한테 설명해 주는 느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블로그를 작성해 주시면 이 블로그 하나가 나의 판매 사원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내가 굳이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 블로그를 보고 벌써 사람들은 설득이 되어지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본 사람은 굳이 내가 전화로 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글을 읽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벌써 사려고 마음을 먹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전화를 하면 날짜부터 잡아요. 언제부터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나를 대신해서 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애를 여기다 내가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판매 사원 하나 인건비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쓰면 이 블로그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물론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써보지 않은 글을 내가 써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하나를 잘 작성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나중에 제가 처음에 활용법 이야기해 드렸듯이 활용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여기서 돈을 뽑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냥 그 한 편의 블로그로 계속 돈을 뽑아요. 제가 블로그를 작성하고 매출이 3배로 올랐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걸 내가 판매 사원의 월급을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성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글을 3분 이상 그렇게 체류 시간이 좋아. 그러면 그 글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다르게 세팅해줘요. 네이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정복성 글을 작성하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정보를 나열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줘라. 그냥 뼈대만 남기고 살은 과감하게 쳐내는 형식으로 글을 한마디로 읽기 편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짧게 짧게. 그 다음에 가독성 있게 글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정리해 가지고 또 내 글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카테고리 이렇게 보고 다른 글에 또 관심 갖게 계속 그 내 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카테고리도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글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에 동영상을 넣어서 좀 더 고객이 그 동영상을 플레이하면서 또 내 글에 머물러 있게 해줄 수 있고 또 함께 읽으면 좋은 그 다른 글을 링크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링크 넣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링크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댓글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또 댓글 남기면서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이 해결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 만약 뭐 블로그를 때문에 들어왔어도 또 상담 해결법이 있어서 또 관심 갖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카테고리를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독성 있게 이렇게 짧게 짧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 이렇게 궁금하면 또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서 이 블로그 안에 링크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또 나의 다른 블로그 관심 갖게 또 계속 읽어볼 수 있게 그 글이랑 관련된 링크들 계속 걸어줄 수 있고 함께 보면 좋은 다른 글들이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글쓰기를 해라.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